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슬슬 풀어보는 해부학 그 첫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구조와 평면, 시간이 되면 운동까지 살펴볼 건데요. 해부학은 아주 어려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처음 해볼 때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체를 묘사하는 일이 잦은 미술 전공, 동물도 포함이겠죠. 스포츠 전문가나 각종 의료, 생체 관련 엔지니어, 그 밖에도 인체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분들이면 누구나가 해부학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부학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귀의 구조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발의 구조만 필요할 수도 있고, 피부 쪽만 필요한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뛰어난 인공지능과 스마트 IoT 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정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것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해부학 전공자는 아니어서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얕은 지식이 남아 인이, 수의 모두 경험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보고 싶은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운 지가 좀 되어서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지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은 언제나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으로 추천하는 교재는 모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탄하게 만드는 우리의 네터 형님이죠.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름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검색이 잘 되죠. 네터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존이나 톰 같은 이름이었으면 아마 그냥 이름만 쳐서 되게 찾기 어렵겠지만 네터의 교재들은 전부 거의 그냥 고유명사처럼 바로바로 검색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컬러링 북이 있는데요. 컬러링 북은 일단 그냥 쓰시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샀다 하시면은 복사를 하셔서 그 위로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한번 지나가면서 전부 훑어보시고 색칠도 해보고 복사를 먼저 하셔서 거기 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것을 내가 최종본으로 만들겠다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번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볼 때 이거 아니었네 했을 때 이거 고치는 방법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교재를 한 권 사기에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사를 먼저 해서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귀하신 분들이 될까요? 먼저 인체의 부위, 파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은 내가 인체 구조물들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하겠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나 등이 아파. 등이 아픈데 어디? 등 어디? 다 이렇게 되겠죠. 약속이 있어야 할 텐데 진료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나 발 같은 데 말고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은 엉뚱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도 가리키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나 허리 아파요 할 때 대부분 한 이쯤을 지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텐데 의외로 이런 것도 허리라고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여기를 허리라고 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목, 어깨 등은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요. 목, 어깨 등도 어깨도 여기를 관절 부위를 어깨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어깨로 여기 날개뼈가 있으면 다 어깨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칭을 하는 것이 사실 좋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의사소통의 기본은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만 몇 개 보면 이 부분 폴렉스라고 써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폴렉스, 라틴어로 폴렉스면 thumb, 엄지손가락을 말합니다. 요 밑에도 보면 thumb이라고 나와 있죠. 해부학에서 많이 쓸 때는 예를 들어서 폴리시스 롱거스 머슬처럼 폴리시스란 단어로 씁니다. 대부분 라틴어를 해부학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라틴어하고 영어를 짬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부학회에서는 해부학 용어를 해부학자들의 국제연합인 단체를 IFAA가 있거든요. 세계 해부학회의 또 그 안에 용어위원회가 있어요. FCAT. 여기서 제정하는 국제 해부 용어 터미널로지아 아네토미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용어를 만들 때 당연히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데 라틴어 문법을 따르게 됩니다. 저도 완전 대학생 새내기 때 라틴어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배열만 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남아요. 물론 지금은 다 모르죠. 아무튼 비슷해 보이니까 그런지 대충 영어, 라틴어 섞어 쓰는 책들도 가끔 보입니다. 비전공적인 책들에 있어서요. 보다 보면은 아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해방 용어들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를 알아두면 보너스처럼 여러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스를 보죠. 크루스는 이게 크루스,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 크루스란 단어가 크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즉 십자가를 의미를 하죠. 이에 대해서 어떤 곳을 보면 Several authors suggest the relation of crux with another Latin term crux, meaning crux is if a cross is formed by two crura. 여기서 크루라는 복수를 말합니다. 두 개의 다리라는 거죠. 두 개의 다리를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면 이것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크루라와 크로스의 관계를 십자가와 다리 두 개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리를 겹쳐 만든 모양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크루스는 해부학에서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렇게 직선이 두 개 교차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그 안에서 크루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십자가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무릎 쪽에 우리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같은 경우에는 십자형의 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 크로스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까다로울 있는 이런 그로인이라고 하면 이 서해부를 가리키죠. 이 그로인이라는 부분은 민망한 부위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언급을 잘 하질 않죠. 아프다고 하더라도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부위예요. 정말 아플 때만 오죠. 영어로도 대부분 잘 모르는 부위가 됩니다. 이 사타구니를 영어로 뭐라고 해? 대부분 근데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위를 우리가 서해부, 한자어로 서해부라고 하고 그로인 페인으로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정말 아플 때만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위 같은 그로인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는 부위고요. 뒤쪽을 보죠. 뒤쪽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다 백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백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인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로인 페인 하면은 아래쪽 우리 허리 쪽에 급격한 통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백이라고 하면 이게 허리를 가리키는 건지 등짝인지 다들 헷갈려 합니다. 대체적으로 등 쪽 우리가 백페인이라고 하고 허리 쪽 로인 페인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쉬운 단어로 퉁치기도 하는데요. 쉬운 단어로 퉁치면 어떻게 치냐? 그냥 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은 upper 위쪽, 아래쪽은 lower 해서 upper back 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lower back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lower back pain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허리가 아플 때 lower back p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빨리 나머지 하겠습니다. 평면을 나눌 때 평면도 우리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언급하지 않아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생체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험 문제에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글, 영어 다 알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랜스버스는 너무 이름 그대로 그냥 수평면에 나오는 평면,
그래서 트랜스버스는 이해가 쉬운 편인데 애매한 것들, 코로날 이것은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는 면입니다.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면인데 코로날은 원래 코로나가 왕관 모양이죠. 왕관이 그 왕관 모양을 그 모양 따라서 면이 있다고 해서 코로날이라고 하는데 트랜스버스에 가까운 왕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쓰는 왕관은 이렇게 쓰죠. 이런 왕관 말고 공주나 왕비들이 쓰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머리띠처럼. 그래서 그거를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왕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주들이 쓰는 왕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지탈인데 사지탈은 그냥 시사면 그냥 퉁치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자르는 면이죠.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사지탈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상면이라고 할 때 이 시자가 한자로 했을 때 화살 시자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화살 시자가 됩니다. 이걸 왜 시자라고 하냐고 했더니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시고 보면은 이거를 두격을 해부학에서 수철라인이라고 있어요. 수철라인. 이런 식으로 앞뒤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짜글짜글하게 수철라인이 있는데 결합면이에요. 두개골이라는 것이 하나의 뼈가 아니라 여러 가지 뼈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요 수철 라인에 따라서 이게 화살 모양이 아니냐 해서 사지탈 라인은 시상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요거 말고 그 다른 글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숨고리 해가지고 요 구멍이 나 있어요. 요 구멍이 아직 봉합이 다 차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어린 애기들 보면.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화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지탈 플레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 사실 요것도 우리가 폰타넬, 요거를 포함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누가 이것까지 보고 사실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했을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 면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오히려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화살을 지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화살을 이렇게 활 시위가 이렇게 있고 이걸 쫙 당기잖아요. 그 활을 이렇게 걸어놓고 활 시위가 있고 활이 있고 이 면을 보통 우리 궁사들 텔레비전에서 양궁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잖아요. 요 면이 바로 사지탈 플레인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활을 당겼을 때, 활 시위를 당겼을 때 요 면을 딱 보면은 요것이 딱,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직관적으로 와 닿기도 하고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을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보고, 자세한 판단은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지탈 플레인 시상면 하면 왠지 연상이 바로 되지 않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어떤 하이브학적 구조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만 수의학과 해부학을 배울 때 우리가 차이점 중에서 인이학에서 거의 쓰지 않고 관심 없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동물과 사람의 기본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네토미컬 이게 포지션을 취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똑바로 쓰게 되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네 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람한테 보면은 지금 여기 크레니얼이라고 되어 있죠. 크레니얼 머리 쪽.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요거는 우리가 코다리라고 해서 아래 뒤쪽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코데이트가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데이트. 꼬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물한테서 더 맞죠. 동물한테서 앞쪽은 머리 쪽 크레니얼, 뒤쪽은 코달 해서 꼬리 쪽이랑 사실 수의학에서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의학에서는 이 머리 쪽 크레니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로스트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것은 입쪽이라고 합니다. 입쪽 또는
주둥이 쪽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의학에서는 요 앞쪽 요렇게 가는 쪽을 로스트랄 코달 많이 쓰고요. 사람은 크레니얼 코달 많이 쓰고 이 superior, inferior는 위쪽 아래쪽이라고 하는데 보통 피부 같은 데에서 피부에서 위쪽을 우리가 superior라고 많이 하고요. 아래쪽을 inferior라고 많이 합니다. 어떤 중심부보다 바깥쪽을 향해 있을 때 중심부보다 바깥쪽에 대해서 superior, 안쪽을 inferior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가까운 쪽을 proximal, 먼 쪽을 distal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중심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안쪽을 medial, 바깥쪽을 late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dial은 이쪽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또 여긴 또 lateral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을 보고요. 아주 흔하게 쓰는 것이고 의료 운동 치료까지 감안했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파트죠. 이 부분은 사실 한글을 하다가 더 헷갈리기도 하는데 시험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영어만 쓰면 좋겠지만 환자 고객을 대상으로 뭐 영어를 갑자기 쓰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무리가 있지만 한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영어 프리픽스만 알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플렉션, 익스텐션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각이 줄어들면은 익스텐션이라고 보시고요. 각이 커지면 플렉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두고 요 살각 있죠. 다리를 높이 들면 더 들 수 있겠죠. 이쪽은 플렉션이고 뒤쪽으로 빼면 이건 해부학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익스텐션이라고 보고요. 손도 마찬가지죠. 팔꿈치도 이렇게 구부리는 거를 우리가 팔꿈치 구부린다 하죠. 이거 플렉션이 되고 펴면은 익스텐션이 됩니다. 근데 손목에서는 약간 이게 좀 헷갈려요. 손목은 각도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게 익스텐션 어느 게 플렉션이지?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헷갈릴 경우에는 특히 이 손목의 경우에서는 그냥 대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플렉션, 손가락도 플렉션, 익스텐션, 손목도 플렉션, 익스텐션, 팔꿈치도 플렉션, 익스텐션이 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생각하시고 얘네들은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금 복잡한 거 리트랙션,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뽑거나 뒤로 당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위쪽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거, 디프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글자들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이 V가 바깥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EX죠. 요거는. 그래서 eversion 하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 eversion이라고 하고요. 안쪽으로 모으면 inversion. 안쪽으로 모으니까 inversion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요거는 dorsiflexion. 위쪽이니까 dorsiflexion. 아래쪽이 플란타거든요. 그래서 plantar flexion.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네요. 도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각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